자, 오늘은 행정법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수업 진도는 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마지막 그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 공물 관리와 공물 사용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쭉 훑어보는 식으로 수업을 하고 마치는 것으로 그래야겠습니다. 공물 관리라는 것은 공물의 관리자가 공물이 본래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어떤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물 관리의 어떤 내용은 개별 공무법, 예를 들면 도로법이나 하천법 같은 개별 공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쭉 했지만은 이 공물에 대한 관리와 또 공물에 대한 재산적인 관리, 이 점은 구분을 해야 되고요. 공물의 관리라는 것은 공적 목적이 어떻게 잘 이용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공물의 재산 관리와는 좀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물의 관리와 또 공물 경찰라는 것도 구분이 돼야 됩니다. 공물 경찰이라는 것은 공물 사용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물 경찰 작용이고, 공물 관리는 오로지 이것이 어떻게 공적 목적이 잘 제공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 이제 공물 관리고, 어쨌든 공물 관리와 공물 경찰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물 관리권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또 성질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교과서에 학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이 공물 관리권 내용은 개별 법률 규정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어떤 포괄적인 다양한 포괄적인 권리 권능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3자에도 공법적인 공용 부담 특권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 공물의 공적 목적이 잘 사용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 인접 구역의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거나 도로 접도 구역이라는 게 있죠. 뭐 그런 것도 설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장애물을 공적 목적 제공에 방해가 된다면 장애물을 제거를 하고, 이런 공권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비춰볼 때 이 공물 관리권이라는 것이 소유권이라든지 또는 임차권이라든지 그런 이용권으로부터 사건으로부터 발생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물 관리권은 결국은 그 공물에 관한 그 개별 법률의 규정에서 뭐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법정의 공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법정의 공물은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이 이제 법정의 공물이니까 근거가 없는 것이. 그래서 그 법정의 공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 소유권이라든지 사용권, 이용권에서부터 도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익을 임무하는 행정권, 그런 거로부터 예를 들어 소유권, 이용권 같은 사부성 권리와 그 다음에 이제 공익을 임무하는 행정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적합하냐 할까 봅니다. 어쨌든 이 공물 관리권이라는 것은 이 포괄적인 권리 권능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법률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다.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부성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권의 내용에는 쭉 교과서 보면은 예를 들면 포괄적 권능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공물 관리권에서 공물 범위를 결정합니다. 공법적 규율이 되는 공물의 범위를 결정하는, 이것도 공물 관리권의 범위죠. 그 다음에 공물을 공적 목적이 잘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를 하거나 수선하거나 보존하는 것,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공용부담이라고 했었죠. 공용부담 특권이라는 건데, 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한다거나 공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애물에서 제거를 한다거나, 또 어떤 공물 제공에 장애가 있다면 방지, 제거를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물 관리권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물 관리권은
공물이 인적구역에도 미치기도 하고, 또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민법의 어떤 상인관계에 관한 규정을 통해 가지고 그 공물 주변에 이웃에도 공물관리권이 미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공물관리자와 공물경찰 관리청, 공물관리자, 공물관리청 이걸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조직법 할 때 이 행정주체와 행정청 이렇게 했듯이 마찬가지로 공물의 관리 주체, 공물관리자라고 합니다. 공물관리주체와 공물관리청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물관리에 관한 법적 효과가 기속되는 주체가 공물관리주체라고 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공물 관리권의 어떤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공물관리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유 공물이 있다면 이 관리 주체는 국가이고, 그 다음에 그 관리청은 법상에 어떤 그 정해져 관리청이 정해져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위임 위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또 공유 공물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물 관리자 또는 관리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 공물관리청이 된다. 그다음 공공된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물이라면 이 공공단체가 공물관리 주체이면서 또는 이면서 한편으로 공물관리청도 된다. 뭐 이제 이런 관계.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조직의 행정주체와 행정청의 관계처럼 공물에 있어서도 공물관리 주체와 관리청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접 관리하느냐 또 위탁 위임의 형태로 관리하느냐 이 문제인데, 우선 그 우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 보면 이거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하는 거죠. 국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그 누가 직접 관리한다, 누가 직접 관리하냐면 총괄청을 이게 뭐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입니까? 재정 하도 부처에 명칭이 바뀌게 되니까 이런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의 관리청은 각 중앙권세청으로 한다고 국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유재산법이라는 것은 공물로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으로 관리하는 법이죠. 그래서 공물의 관리청이라는 것은 이 공물법, 개별 공물법에서 별도로 이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의 관리청을 보면 국도다라고 하면 관리 주체는 당연히 국가지만 관리청은 직접 관리한다라고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도의 관리청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지원 지방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도로법을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는 그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여기는 이제 특별시장, 특별시, 광역시 뭐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관리청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관리하는 그런 경우요. 그 다음 하천인 경우에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니까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청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청이 된다라고 이제 하천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 관리청 두고, 그 다음에 이 권한을 이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물 관리를 또 위임하거나 위탁되는데, 이까지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위임하는 방법과 또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처의 어떤 결정으로 위임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관리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도로법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관할구역의 일반국도, 특히 이제 시지역, 예를 들죠. 시지역을 통과하는 국도의 관리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으로 한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하면 이 국도입니다. 원래 관리청은 아까 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직접 국도니까 국가관리 주체인데 직접 관리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이 권한을 도로법이라는 법령에서 시지역을 통과하는 국도의 관리청은 예를 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법령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됩니다. 이것이 이제 법령에 의한 위임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도로법에 보면 권한을 위임하거나 또는 재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는데 그게 법령에 따라서 행정 결정으로 위임하면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그 행정 결정이 위임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임이라는 건 이제 위탁이라는 건 별개의 어떤 법 주체가 안에 이제 권한을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로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 다음의 업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로와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우리 위임 위탁 다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보면 도로 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라든지 도로 교통정보 체계 구축 운영 업무라든지 또 도로에 관한 일정 조사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청으로서 도로와 관련된 기관 단체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위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대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초반에 행정부 초반에 공부했을 때 이 대행, 위탁, 위임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실정 개별 법률에서 혼용을 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강학상의 위임, 위탁, 대행 이런 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봐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도로법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도로공사가 행하는 고속국도의 관리에 관한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국도의 관리를 이 한국도로공사에 대행할 수 있다고 도로법에 112조네요. 112조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청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거는 강학상의 대행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강학상의 위탁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점들 여러분 다시 기억을 환기시키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물 관리하는 데 쓰는 비용 같은 거는 당연히 공물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로법 하청 같은 데 보면 그 관리청이 속하는 행정 주체에게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 그 규정이 또 예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 법령의 규정을 봐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공물의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천법 도로법에서 관리청이 속하는 행정주체가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직을 통과하는 국도의 관리청, 국도의 관리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시장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관리 비용을 누가 내느냐 하면은 국도지만 그 국도가 통과하는 시의 시장에 속하는 행정주체는 예를 들면 그 시장이 있는 시, 원주시라고 한다면 원주시가 속하는 원주시장이 행정관리청이 되니까 그 관리청이 속하는 행정주체는 원주시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은 서로 완전히 그 활동 권한이 다릅니다. 공물관리권이냐 공물경찰은 경찰 자격이다라는 거. 그 다음 공물관리권에 예를 든 어떤 제재가 있다면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가 있다면 공물관리권에 의한 제재는 이 공물 사용관으로부터 배제하는 데 그치지만 공물경찰청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 제재가 가능하죠. 예를 벌금 매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재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자르고 다음에 다시 이 공물 사용관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